포인터 변수에 대한 연산은 일반적인 변수에 대한 연산과는 조금 틀립니다. 포인터에 이 플러스 연산을 적용했을 경우 이 증가되는 값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의 크기가 됩니다. 따라서 캐릭터형 포인터를 증가시키면 캐릭터형 크기인 1바이트만큼 증가하고 플러스를 해주면, 자, 인티저형 포인터를 증가시키면 플러스 해주면 인티저형 크기만큼 4바이트만큼 증가합니다. 즉 4만큼 증가되는 거죠. 더블이면 어떻게 돼요? 더블이면 8만큼 증가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연산 때도 마찬가지예요. 1만큼 감소, 2만큼 감소, 4만큼 감소, 4만큼 감소, 8만큼 감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번지만큼 감소 또는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내용이 아니라 포인터 증감 시 번지만큼 플러스 해주면 번지만큼 증가 또는 마이너스 해주면 번지만큼 감소해 준다는 얘기죠. 이 포인터 타입에 따라서. 예제 18의 8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로 포인터 PC를 선언하고 인티저로 포인터 PI를 선언하고 더블로 포인터 PD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PC하고 PI하고 PD의 번지를 만으로 이렇게 절대 번지를 줬어요. 자,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포인터에다 절대 번지를 주는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만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포인터에다가 절대 번지를 주면 나중에 큰 시스템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물리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을 줬습니다. 요번 예제에서는. 자, 그래서 증가전 PC는, 자, 포인터는 보통 %D죠. 근데 우리가 변환한 걸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D로 하겠습니다. 10진으로. 그리고 PC, PI, PD를 보면 이 번지를 나타내는 거죠. PC의 번지는 많이 나오겠죠. 그죠? PI의 번지도 많이 나오겠죠. PD의 번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많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PC를 하나 증가시키면 1만큼 증가시키면 PC는 1바이트짜리 변수이기 때문에 1001이 됩니다. PC가 가리키는 번지는 1001이 돼요. PI는 어떻게 돼요? 4바이트짜리 변수니까 얘는 1004가 되겠죠. 그죠? 번지가 4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04가 되고, 더블은 8바이트짜리 변수니까 1008이 되겠죠. 여기서 1008이 됩니다. 거기다가, 자, PC에다 플러스 2 하면, 자, 1003에다가 플러스 2 하면, 1바이트짜리니까, 만에서 1001, 만이 1003이 되겠죠. 그죠? 1바이트씩 증가하니까, 1001에서 2바이트 증가하니까 1003이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만에서 1004가 되고, 거기다 플러스 2 하면 어떻게 돼요? PI가 2번이 증가되니까, 인티저가 2번이 증가되니까, 1004에서 8을 더하면 1012가 됩니다. 얘는 1012. 한 번에 4씩 올라가요. 플러스 1하면 4, 플러스 2하면 8. 얘는 1008에서 플러스 1하면 8, 플러스 2하면 16이니까 1024가 됩니다. 얘는. 자, 그래서 보면 번지의 증가가 PC는 1씩 증가하는 거고, PI는 4씩 증가하고, PD는 8씩 증가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안에 있는 숫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번지가. 네, 번지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줄여서 이렇게 볼까요? 자, PC가 만이죠. PI가 만, PD가 만이고, 하나씩 증가하면 PC는 1001이 될 테고, 캐릭터짜리니까, PI는 인티저니까 1004가 될 테고, PD는 더블이니까 8이 증가해서 1008이 되겠죠. PC 플러스 2면 어떻게 돼요? 캐릭터짜리니까 플러스 2가 돼서 1003이 되고, 얘는 인티저니까 플러스 8이 돼서 1012가 되고, 얘는 더블이니까 플러스 16이 돼서 1024가 됩니다. 포인터 P에서 플러스 하면 P가 가리키는 위치에서 값을 가져온 후에 P를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가로를 해주고 플러스 하면 P가 가리키는 위치의 대상의 값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V는 포인터 P 플러스 하면 P가 가리키는 값을 V에 대입한 후에
P를 증가하는 게 되고, V는 뭐 이렇게 가로 해주고 포인터 P하고 플러스 하면 P가 가리키는 값을 V에 대입한 후에 P가 가리키는 값을 증가하는 겁니다. 또 얘는 P를 증가시킨 후에 P가 가리키는 값을 V에 대입하는 거고, 자, 얘는 P가 가리키는 값을 가져온 후에 그 값을 증가하여 V에 대입하는 겁니다. 좀 헷갈리죠, 그죠?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8의 9를 보겠습니다. 자, 정수 i, intI를 10으로 초기화했고, 포인터도 정수형으로 선언을 하고, i를 가리키고 있어요. i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는 %d 하면 어떻게 돼요? 10이죠. 그 다음에 pi는 어떻게 돼요? i의 주소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 i의 주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가로 열고 포인터 pi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가 i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pi의 주소에 있는 거, 즉 i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얘를 증가시키고 보면 얘가 i가 11이 돼요. 그럼 얘도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주소는 계속 i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변함이 없죠. 얘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로가 없이 그냥 별표 pi 플러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주소가 하나 증가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i의 내용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고 주소만 증가되는 거지. 얘는 이제 i를 가리키지 않는 거예요.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정리를 좀 해서 소스하고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i는 얼마예요? i는 10이고 pi는 i의 주소가 되겠죠. 그쵸?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별표 pi를 가로 닫고 하나 증가시키면 p의 i가 가리키는 내용물을 증가시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i가 11이 되죠. 얘는 i를 가리키니까 i가 11이 되고 여전히 pi는 i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번지는 지금 i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별표 pi 플러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가리키는 번지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i의 값은 그대로죠. 얘가 가리키는 번지가 이제는 i를 아니고 i보다 4바이트 큰 i가 44인데 48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포인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 18의 9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포인터의 연산에 대해서. 네, 예제 18의 9였습니다. 예제 18의 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캐릭터로 버퍼를 4바이트를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인티저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캐릭터로 PC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PI를 얘는 인티저로 선언을 했는데 얘는 캐릭터죠. 그래서 인티저형으로 변환을 시켜서 버퍼의 시작 번지를 지정을 합니다. 시작 번지를 지정을 해요. 그럼 자, 버퍼가 이렇게 있으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버퍼가 이렇게 4바이트가 이렇게 있죠. 그죠? 4바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둘, 셋, 넷. 그림이 조금 삐뚤삐뚤한데, 자, 이게 버퍼가 4바이트짜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자, 얘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예. 버퍼의 시작 번지. 얘를 가리키는 거죠. 얘를. 그죠? 얘를 가리키는 거죠. 버퍼의 시작 번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0x1, 2, 3, 4를 써줘요. 그러면 16진수로 대부분 이게 1, 2, 3, 4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는 3, 4, 1, 2 3, 4, 1, 2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그래서 자, printf pi 이 포인터 pi 하면 요값이 나오죠. 그죠? 요값을 합쳐서 얘 표현될 때는 0x 1, 2, 3, 4 그죠? 1, 2, 3, 4 얘를 읽고 그 다음에 얘를 읽죠. 그래서 얘는 0x 1, 2, 3,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PC를 버퍼를 해줬어요. 버퍼로. 그러면 처음에 얘 PC는 어떻게 돼요? PC는 3, 4가 나오고
3,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PC 플러스 1이면 어떻게 돼요? 한 바이트 뒤에 거니까 1, 2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printf pi, 포인터 pi. 그러면 어떻게 돼요? 0x 1, 2, 3, 4죠. 1, 2, 3, 4가 나오고, 버퍼로 PC로, 포인터 PC에다 버퍼로, 이제, 넣어가지고 시작 번지를 넣어서 %x로 하면, 포인터 PC는 3, 4. 그 다음에 PC 플러스 1은 1, 2가 나오죠. 네, 예제 18의 10이었습니다. 예제 18의 11은 배열의 번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아보는 예제죠. 자, int a는 자, 이렇게 10, 20, 30, 40, 5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배열 a0의 번지는, 이거 번지죠. %가 번지는 이렇게 찍어주죠. 이렇게 번지는 하고 하면 이 번지가 찍힙니다. 얘도 번지가 찍히죠. 얘도 번지가 찍히죠. 얘 하면 어떻게 돼요? 얘 하면 이렇게 하면 배열 a0의 값이 찍히죠. 12. 그죠? 그렇지만 얘를 이렇게 하면 번지가 찍히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배열 A0의 번지는 22FE30. 그 다음에 A1은 34. 인티저니까 4씩 늘어나죠. 4, 38. 그쵸? 네. 그리고 A는. 자, A는, 그래서 A, 배열의 이름을 이렇게 주면 얘의 번지가 찍히는 거예요. 자, X라고 그러지 말고 P라고 해볼까요? 자, 그죠? 자, A는 그러면 이 배열의 시작 번지, 즉 A0의 번지가 찍힙니다. 여기. 그죠? EEFE30. A는 그러면 배열의 이름을 주면 배열의 시작 번지 A0의 번지가 찍히게 됩니다. 이제 18의 11을 보겠습니다. 자, 배열 A는 10, 20, 30, 40, 50 이렇게 초기화되어 있어요. 자, printf A는 그럼 A의 주소가 나오죠. 그죠? A0의 주소. 그죠? A는 그러면 A의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A 플러스 1이면 얘의 주소가 나오죠. A는 처음에 얘의 주소고 A 플러스 1이면 얘의 주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A의 주소보다 플러스 4가 된 인티저니까 플러스 4가 된 값이 여기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별표 A는 어떻게 돼요? 별표 A는 A의 제로의 값이죠. A의 제로값. 자, 이렇게 A 제로값 10이 나오죠. 자, 별표 가로 열고 A 플러스 1이면 A의 원의 값 20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A의 주소는 여기고 A1은 A의 주소에다가 A0의 주소에다 플러스 4를 한 거고 별표 A는 A0의 값, 별표 A 플러스 1은 A1의 값이죠. 자, 그럼 배열을 얘를 A0라고 써도 되죠. 그리고 얘를 A1이라고 써도 되죠. 그러니까 배열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그게 이제 예제 18의 12에 나와 있는 거죠. 예제 18의 13에서는 포인터를 선언해서 얘를 가지고 이제 배열을 조작하는 방법이죠. 자, int a 해가지고 여기 초기화가 됐죠. 10, 20, 30, 40, 50. 그 다음에 포인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일반 변수보다는 편하죠. 포인터가 얘 p는 그냥 a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일반 변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a의 주소 이렇게 넣었죠. 그렇죠? 근데 배열에서는 그냥 a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p를 마치 배열처럼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p를 배열처럼 사용해도 됩니다. A0, A1, A2는 10, 20, 30이 나오죠. P0, P1, P2도 10, 20, 30이 나옵니다. 자, P0에다가 60, 70, 80을 넣으면 자, 이미 P0하고 P0, P1, P2에다 60, 70, 80을 넣으면 이미 포인터 P는 배열 A하고 일치화됐어요. 그래서 여기 60, 70, 80을 넣으면 A도 60, 70, 80으로 바뀌어요. 똑같이. 왜? P가 곧 A니까 그렇게 바뀝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그렇죠?
자, 보면 P는 A 해주고 A0, A1, A2는 10, 20, 30. 그죠? P0, P1, P2도 10, 20, 30. 그 다음에 P0, P1, P2를 60, 70, 80을 넣고 A0, A1, A2를 찍어보면 60, 70, 80이 되죠. P0, P1, P2는 당연히 60, 70, 80이 되고. 네. 배열의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훨씬 일반 변수보다는 훨씬 쉽죠. 네, 예제 18에 13이었습니다. 이제 18에 14에서는 포인터하고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먼저 보죠. 수압이라는 함수인데 얘는 이제 두 개의 매개 변수의 값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자, A가 10, B가 20이에요. 그래서 printf A하고 B를 찍으면 당연히 10, 20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수압이라는 함수에서 A, B를 받아서 그거를 X, Y로 받아서 찍으면 10, 20이 찍혀요. 그리고 X를 TMP에다 넣고 Y를 X에다 넣고 TMP 값을 Y에다 넣으면 X, Y 값이 바뀌죠. 그죠? 그럼 여기 찍으면 20, 10이 찍혀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여기서 A하고 B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10하고 20이 찍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서 A, B를 줄 때 AB를 여기서 수압이라는 함수에서 줄 때 얘네들은 값에 의한 호출, call by value라고 그러죠. 복사본, AB의 복사본을 XY로 받아요. XY로. 복사본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AB가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AB의 복사본이 전달이 돼가지고 여기서 뭔가 일을 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는 AB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함수 호출 시 인수 전달 방식의 call by value,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그래요. 복사본이 전달되는 거죠. 일반적인 함수는 다 이렇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A, B 값을 찍으면 10, 20이 찍히죠. 그죠? 10, 20이 찍혀요. 그 다음에 자, 수압 A, B를 불러서 10, 20이 일로 넘어가면 10, 20의 복사본이 일로 가요. 그죠? A, B는 그대로 있고 복사본이 가요. 그래서 X는 어떻게 돼요? 자, A의 복사본을 받았으니까 10이 되고 Y는 B의 복사본을 받았으니까 20이 됩니다. 그래서 X 10, Y 20이에요. 그래서 얘를 바꾸면 X는 20, Y는 10이 되죠.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A, B는 바뀌지 않아요. 복사본이 일로 갔기 때문에 A, B는 10, 20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함수의 인수를 전달할 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이거 이제 값에 의한 호출이죠. call by value, call by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B 값도 변하게 하고 싶어요. 그죠? 이 함수를 불러서 얘 바꿔가지고 A, B 값도 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인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포인터. 자, 그러면 여기서 A, B 값도 변하게 하고 싶어요. 그죠? 이 함수를 불러서 얘 바꿔가지고 A, B 값도 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인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포인터. 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수압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를 포인터로 받죠. 포인터로 받고, 자, 줄 때, AB를 줄 때, AB의 주소값을 줘요. 주소값을 주고, 주소값을 주면 받을 때는 그 내용만 받으면 되죠. 그죠? 내용만 받아서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게 이제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B의 복사값을 주는 게 아니고 AB의 실제 번지를 줘요. 그래서 이걸 이제 call by reference라고 얘기를 하죠. 원본이 전달된다. AB 원본이 전달돼서 여기서 뭔가 조작을 해서 올려주면 AB 값도 바뀐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고 해서 call by reference, 원본이 전달되는 그런 함수죠. 보겠습니다. 자, A가 10, B가 20이면 A가 10, B가 20이죠. 그 다음에 수압이라는 함수에다 A, B의
번지를 주면 원본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얘를 바꿔주고 다시 와서 A, B를 찍어주면 A하고 B가 바뀌죠. 20하고 10. 네. 요게 이제 참조에 의한 호출, call by refer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합과 차를 계산해서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함수들은 리턴이 하나였죠. 예를 들어 리턴 0라든지 뭐 리턴 1이라든지 리턴 10이라든지 이렇게 리턴이 하나였어요. 근데 리턴이 이렇게 되면 하나밖에 리턴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 이상 되는 값을 함수에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포인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얘는 리턴 값이 없어요. 그냥 포인터를 이용하니까 보이드로 선언을 합니다. 두 개를 주고 두 개 값의 결과값을 가져오는 건 이렇게 해요. 가져오는 건, 자, 주는 건 상관없죠. 그죠? 가져오는 건 내 포인터로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자, x가 10, y가 20이고, 썸하고 diff, 차, 합하고 차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x, y를 주면 10하고 20을 주면 10하고 20. 그죠? 복사본이 1로 전달이 되고, 10하고 20의 합이 30이 어떻게 돼요? 30의 썸에 번지니까 30이 위로 올라가죠. 썸으로. 그죠? 번지니까. 그 다음에 diff에 번지니까 이 값을 계산해서 1로 들어가죠. 그래서 10과 20의 합이 30이 나오고 diff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자, 한 개 이상의 값을 함수에서 가져올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번지로 해주면 리턴 0, 뭐 리턴 1 이렇게 리턴을 하지 않아도 여기 리턴이 없죠. 그죠? 리턴이 없으면 여기 보이드라고 선언을 당연히 해야죠. 리턴을 하지 않아도 한 개 이상의 값, 두 개의 값을 함수에서 가져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쵸? 자, 얘는 calculate라는 함수는 리턴이 없으니까 보이드로 선언하죠. 보이드는 뭐예요? 리턴이 없는 함수를 선언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int A, int B는 복사본을 가져오고 int 별표 S, int 별표 DF는 우리가 이제 이 번지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서 바로 썸하고 diff가 합과 차가 찍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썸은 30, diff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연습문제 1번입니다. 두 개의 정수의 합과 차, 곱셈과 나눗셈의 결과를 동시에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하고 테스트해라. 단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즉 이런 함수를 만들란 얘기죠. 두 개의 변수를 받아가지고 합과 차와 곱과 나누기를 만들어내는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 함수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면 이 함수죠. 그래서 x는 20, y는 5.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20, y는 5 하면 합은 25. 그쵸? 여기 25. 차는 20 빼기 5니까 15. 여기 15. 그 다음에 곱은 20 곱하기 5니까 100이죠. 여기 100. 그 다음에 나누기는 20 나누기 5는 4. 요렇게 되는 요 함수를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연습문제 1번이었습니다. 2번은 정수 배열의 원소들을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형식은 A, 5 하면 1, 2, 3, 4, 5와 같은 형식이 되도록 해라. 요렇게 찍으란 얘기죠. 그래서 프린트 어레이란 함수를 만들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 배열이고 여기 사이즈죠. 그죠? 여기 5고 여기 배열 A가 들어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프린트 어레이라는 함수죠. 그죠? 그리고 어레이를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그리고 프린트 어레이 5. 그러면 이 어레이가 1로 오고 5개죠, 내용물이. 그래 5. 그래서 얘를 찍어주면 A5는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함수를 이 프린트 어레이란 함수를 작성하는 겁니다. 연습문제 2번이었습니다. 연습문제 3번입니다. 정수배열 어레이 A를 5개짜리 어레이죠. 다른 정수배열 어레이 B에 복사하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근데 함수는 이런 형태로 만드시오. 그런 얘기죠.
자, 어레이 A가 1, 2, 3, 4, 5고 어레이 B는 0으로 초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피 어레이, 그래서 어레이 A 걸 어레이 B로 카피하고 이게 요소는 5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어레이 A하고 어레이 B를 찍어주면 어레이 A가 A 값이 어레이 B로 이렇게 다 옮겨갔습니다. 복사가 된 거죠. 그럼 요 카피 어레이라는 함수를 만들란 얘기죠. 자, 카피 어레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선언은 돼 있죠. 그렇죠? 네, 연습 문제 3번이었습니다.